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18일 화요일인데요.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상한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때 저는 자카르타에 있었습니다만 뭔가 그게 왜 발생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 파이스턴 에코노믹 한국 지사장을 지내셨던 그런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제3자적 입장에서 직접 광주 사태를 취재한 바 있는 아주 상세한 광주 스토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자카르타는 뭐가 이슈인지 한번 자카르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 호주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과 차기 정부 부처 수를 더 줄여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어제 데이비드 헐리 호주 총독의 국빈 방문을 받고 보고르 식물원 안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서 기념 식수를 하기 전에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호주 총독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지난 2023년 7월 조코위 대통령의 그 호주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국 외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주 총리가 방문을 했다고 전합니다. 이들이 나눈 정상회담의 의제는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언어 교육을 통해서 양국 국민 간의 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그런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차기 정부의 장관의 수를 몇 명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처법 개정은 더 장관 수를 늘리기보다는 더 줄여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지금 조코위 정부는 너무 비대한 정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부처 조직 때문에 오히려 지방정부와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단지 정책만 만들고 이걸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부처 수를 줄여서 통합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쉽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브라보 차기 정부는요, 정치적으로 더 많은 부처 수가 필요한 실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처를 통합을 해서 더 가벼운 정부를 만들 것인가 보다는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장관 수를 더 늘려서 새로 들어온 연정의 파트너들에게 뭔가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에 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프라보 전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는 정치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관료 개혁의 거짓 약속이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벼운 정부 조직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나선 정당들은
그것보다는 장관 자리를 얼마나 더 내가 차지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석담에 보면요,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역대 대통령들의 그 부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정부의 효율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는요, 10명에서 무려 132명이나 되는 그런 장관 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도네시아가 혼란기였죠. 그리고 건국 초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 수하르토 시대에는 24명에서 44명까지 늘어났고요. 또 하비비 대통령은 상당히 합리적인 학자이면서도 그때도 37명이 됐고요. 그 다음 압둘라만 와히드 구스두르 대통령은 36명, 꽤 많이 줄었죠. 그리고 메가와티 대통령은 정말 개혁을 많이 해서 33명으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실로 반방 유도현호 대통령과 지금의 조코이 정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맥시멈 장관수 34명을 다 찾아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실정이 이러니까 장관 수를 더 줄일지 늘릴지는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은 이건 보나마나 더 늘리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 하단부에 보니까요, 톱뉴스가 더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 크게 지면을 할애해서요, 관세 및 소비세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시 정부가 평가해 보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화물과 위탁화물, 그리고 정부가 주고 있는 보조금, 또 수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외 근로자들이 탁송한 물품이 여전히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통관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직도 한국, 인도네시아 세관에 그대로 묶여 있다는 기사가 더 안타깝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제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조크자카르타의 쓰레기 처리장이 폐쇄된 후에 시내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고발성 사진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족자 쓰레기 처리장은요, 처리장이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만, 이것이 다 차서요, 그 밑으로 아주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했는데, 이거를 반뚜리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저 남쪽 바다 쪽으로 가서 다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를 가로지르는 찔리웅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정상화하는 공사가 찔리웅강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홉 시장 때에 자카르타 상습 홍수를 막기 위해서 자카르타 서부인가요? 동부죠. 동부하고 버카시를 가로지르는 그 운하를 파서 일부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데요. 찔리웅강 공사는 그 후에도 여전히 매년 침수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라마짜띠와 떠버 사이를 흐르는 강변은요, 침수 지역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미 톱뉴스에서 장관 자리를 더 줄이자는 부가적인 뉴스는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코위와 메가티와의 정치적 이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우려가 된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의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요, 가까운 장래에 서로 만나서 뭔가를 타결하겠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입니다. 외신에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최악 수준에 이르자 중국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서 국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어요. 워낙 이 분양이 안 되니까 정부가 이걸 분양해 주는 거죠.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는 일반 국민들에게 임대로 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공산당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건설사 주식, 중국 건설사들의 주식이요, 지금까지는 뭐 폭락해서 거의 망할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식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요, 그런 자금이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자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요,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빠질 확률이 커집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고 하는 기사죠. 하여간 중국 경제는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경제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제일 눈에 띄는 것은요, 주 4일째 근무를 인도네시아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회를 가졌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뭐 한국도 아니고 벌써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포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그 BUMN 기업부가 이 제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영기업부터 실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면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삶의 균형이 맞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휴일 수당도 더 늘어나서 그거를 더 줘야 되고요. 우리가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은 더 주지 않습니까? 더블로 주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그저 아까 말한 대로, 뭐, 많이 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고, 또, 삶의 균형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생각만,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방판에 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돌발적 폭우로 무너져 내려온 그 서부 수마트라 국도를 정부가 복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고요. 북말루쿠의 할마에라 서부에 있는 그 군웅 2부라고 하는 화산에 폭발할 그 징후가 농후하고 또 그 주변에 지진이 영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질기상청이 이 지역에 대해서 경보령을 발령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군웅 루앙도요, 아직 진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할마헤라까지 화산 폭발이 이어지면은 아마 그 지역, 그러니까 슬라베시 북부와 말루쿠 우따라 지역은 상당히 그 지진,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카르타 연합교회 서만수 목사가 늘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찔리운 강물을 한 번 마신 사람은요, 다시 자카르타를 찾아온다는 인도네시아 속설이 있는데,
지금 찔리윤강을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 교민들이 많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찔리윤강이 참 맑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어쨌든 찔리윤강을 한번 마신 사람들은 다시 자카르타를 찾아온다는 그런 속설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자카르타 교민들부터요, 5.18로 갈라진 그런 분열은 잊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문교사로 5.13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대학생들의 희생, 그들의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찾을 수 없는데요. 그들이 그런 아픔을 당했지만은 올해는 그런 행사조차 하지 않고 내색도 하지를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5.18로 갈라진 그런 아픔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